자기가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거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인데, 우리 왜 2019년을 기해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기해년, 2020년을 경자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여기 보면은 일반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글자인지 아는데, 이게 이제 사주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요 내용이 어떤 에너지라는 거를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자, 보세요. 기해년 그럴 때 요게 요 부분이에요. 기해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는 정신적인 부분. 그렇죠? 네. 요 특징이 뭐예요? 정신적인 부분의 특징이 형체가 없다. 그다음에 육신적인 부분의 특징은 형체가 있다. 네. 그런데 월, 일, 시에도 사실은 요게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쵸? 네. 8글자가 되죠. 그래서 팔자예요. 요 자자는 글자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기둥처럼 생겼죠? 네.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네 기둥. 그쵸? 네. 네. 이렇게 기둥이 년의 기둥, 월의 기둥, 일의 기둥, 시의 기둥이 합쳐져서 시간이라는 게 돼요. 그렇죠? 그 시간은 뭐예요? 지구의 위치겠죠, 위치. 시간은 곧 공간이에요, 공간. 우리 지금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구가 계속 우주에서 돌면서 공간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은 동시에 존재하는데 지금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공간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시간을 연구하면서 공간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기둥, 두 기둥, 세 기둥, 네 기둥. 그쵸? 요게 기둥이란 뜻이에요. 기둥. 기둥 주자예요. 요 주자는. 뭐 다른 주자가 아니에요. 네 기둥에 각각의 글자가 2개씩 있죠. 그러니까 4 곱하기 2 하니까 하나, 8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팔자가 되는데 띠공부는 사실은 월, 일, 시까지 하면은 더 좋겠죠. 그런데 띠는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학문이 왜 중요하냐면 태어난 해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조상으로부터 내가 갖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 부분. 내가 어떤 걸 갖고 태어났는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요 부분이 평생을 간단 말이에요. 이 태어난 해에 어떤 부분이 평생을 갈까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라는 에너지는 평생을 가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기질, 나의 기질, 그 다음에 나의 본질, 그 다음에 나의 성향, 또 뭐예요? 뭐 돼지띠는 돼지띠의 어떤 재능, 닭띠는 닭띠의 재능까지도.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금방은 안 나타나죠.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재능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숨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힘, 잠재력까지도 여기서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며칠 날, 몇 시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겠죠. 일찍 잠재력이 튀어나오는 사람, 또 잠재력이 또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사람, 그 잠재력이 미래에 또 다른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사람, 여러 방향이 있겠죠. 그러나 갖고 태어난 어떤 기질, 본질, 성향, 재능은 밑바탕에 깔려 있겠죠. 그러니까 이 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에너지가 평생에 그 사람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가. 그래서 요게 나중에 커서는 뭐가 돼요? 자기 직업이 되기도 하고, 자기 성격이 되기도 하고,
이게 조금 다듬어지면 인격이 되기도 하고 또 뭐 꼭 직업하고는 관계없지만 적성,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거로도 나타나겠죠. 그렇죠? 직업하고는 일치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잘하는 가수라는 직업을 가졌는데 뭐 요리사는 아니지만 요리는 잘하는 사람. 그렇죠? 네. 또 글을 잘 써서 작곡까지 하는 사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띠는 요 연월일시 중에 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띠라는 거는 우리가 쉽게 공부하면은 되게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띠를 공부하기로 한 이상 조금 어려운 부분도 건드려주고 어려운 걸 또 어렵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하면서 재밌게 공부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12띠에 대해서 또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그런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자, 보세요.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가 기둥이 몇 개예요? 4개죠? 네. 그래서 사주, 그 다음에 각각의 정신을 나타나는 글자, 요 앞에 있는 거 요거 기해년 할 때 요 앞에 경자년 할 때 요거와 뒤에 요거 육신을 표현하는 요 글자 요거 여기에 또 똑같이 또 나와요. 다르게 연월일시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요 부분을 보겠다는 거예요. 띠에서는. 그러니까 뭐 몇 글자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글자, 팔자. 사주 팔자 중에 년을 중심으로 보는 뭐예요? 띠 공부예요. 띠. 띠는 몇 개가 있어요? 12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12띠로 나눴을까? 14띠나 15띠나 16띠로 나누지. 그 나눠진 이유가 있겠죠. 네. 그래서 요 띠를 앞으로 12띠를 한번 볼 거예요. 네. 자, 한번 이 12로 나누는 방식이 아주 특이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양에서는 12로 나눴어요. 그렇죠? 12로 나누는 거는 동양에서는 뭐예요? 모든 형체가 있는 생명체가 아닌 거는 나누기가 힘들겠죠. 그렇죠? 생명체가 있는 생명체는 형체가 있겠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크든 하여튼 형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형체가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는 이제 생명체를 위주로 합시다. 생명체는 모두 무조건 뭐로 나누기 시작했다. 동양에서는 12이라는 거로 나눴어요. 자, 보세요. 사람도 12로 나눴어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인간의 세상이 중심이죠. 그렇죠? 그렇죠. 동물도 12개 범주에 들어올 수 있어요. 12개 범주에. 그 다음에 시간도 우리가 느끼죠. 네. 그 시간의 변화도 12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시간이 하루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1년도 있잖아요. 1년도 12로 나눌 수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관찰했단 말이야. 14개로 관찰할 수도 있고 15개로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 동양에서는 몇 개로 나눴어요? 12로 나누는 방식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나누면 뭐가 좋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 세상을 원운동 한다고 봤어요. 원운동. 네. 근데 실제로는 뭐예요? 360일이에요? 365일이에요? 360이라고 하는 동그란 원이 아니라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타원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지구가 정확하게 360일로 계산돼서 한 바퀴를 도는 게 아니라 365일에 약간의 타원의 모습으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림은 제가 타원으로 안 그리고 그냥 원에 가깝게 그렸어요. 네. 자, 보세요. 인간 세상은 결국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아니 물론 동물 뭐 식물도 있지만 지금 중심지를 볼 때 인간 세상의 전체 집합은 결국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 개인으로, 그쵸? 그 개인은 결국에는 뭐예요? 12띠 인간이 만들어낸 전체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도 결국에는 쥐띠일 것이고 어떤 사람도 뭐 소띠일 거고 하여튼 호랑이띠 이 12띠 안에는 뭐예요? 다 포함될 거란 말이에요. 어? 네. 그래서 사람을 12띠의 특징으로 그 사람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각각의 특징을 모르면 안 되겠죠. 예, 그거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사람은 사람이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띠에서는 그 사람을 태어난 해에 따라서 12띠로 나눴는데 그 12띠에 뭔가 특징이 있으니까 나눌 거 아니야. 그렇죠. 특징이 없으면 나누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 12띠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띠 공부에서는 하루도 뭐예요? 분명히 자시에는 자시의 기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기운? 컴컴하고 어둡고, 그쵸? 그렇죠. 몸이 휴식을 원하고 있고. 네. 이때는 뭐예요? 이제 야간 근무하는 사람 말고 정상적인 패턴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이 잠자는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은 뭐예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간일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 시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움직이고, 그쵸? 소변을 보러 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고, 네. 그쵸? 이 시간이 되면은 뒤치럭거려서 바깥으로 완전히 나오고, 옛날에는 이때가 진지 드시는 시간이에요, 진지. 네. 그 다음에 뱀이 되면은, 뱀이 뭐예요? 다리를 완전히 없앴잖아. 왜? 육지의 동물이면서 다리가 없는 동물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다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자기 날아다니겠다 이거. 다리가 없어도 육지에서 살 수 있다 이거. 다리 없이 육지에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뱀이니까 양기가 폭발을 하니까. 그 양기 이런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양기는 하여튼 일단은 그냥 활동력으로 보세요. 양기 그럼 활동력이다. 그 활동력이 폭발하는 시간이니까 이때는 막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정상적인 에너지 상으로 보는 거야. 여기서 조금 눈치를 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시간마다 이름이 있네? 띠에도 이름이 12개가 있는데 시간에도 이름이 있네? 뭔가 에너지가 다르니까 이런 이름을 붙여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이 시간을 조금 이해를 앞으로 잘 하는 사람, 이 기억을 잘 앞으로 하는 사람은 이 띠를 이해할 때 되게 좋아요. 왜? 이 시간의 에너지하고 이 띠의 에너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똑같아. 여기 용이 아까 뱀이 아까 튀어나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뱀띠는 양기가 폭발하는 힘이 되게 세겠죠. 네. 뱀띠는 나중에 몸 관리할 때도 심장이나 호흡기에 열이 안 생기게 어떤 음식을 먹어라. 또 어떤 해에는 뱀띠가 화기가 너무 폭발해서 욕망이 막 분출이 강해져서 과도하게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막 생기겠죠. 네. 그럴 때 상담해 줄 때 좋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뱀띠인데 여기 보시면은 봐봐. 뱀띠인데 5월달에 태어났어. 네. 요거는 뭐예요? 1년의 계절을 또 12동물에 비유를 한 거예요. 12동물에 비유한 거예요. 이 12동물이 여기에 선택이 될 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여기에는 왜 개를 집어넣을까? 여기에는 왜 쥐를 집어넣을까? 여기에는 왜 말을 집어넣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없으면 이런 거 못하러 만들어. 네. 그러니까 자, 어떤 진이라는 에너지를 딱 주면 이해 못 하시잖아. 네. 근데 여기다 용이라고 하는 순간 왠지 용은 하늘로 승천하잖아. 네. 그럼 기운이 어떻겠어? 뱀은 어떻겠어? 말은 어떻겠어? 금방 이해하잖아요. 그쵸? 네.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동물한테 이렇게 배속을 시킨 거예요. 여기다가 오의 뜻은 이래 이러면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물에다 비유했는데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게 한 거지. 그냥 막 배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도 뭔가 에너지가 달라. 그쵸? 네. 뭔가 에너지가 달라. 어디는 양기가 폭발하고 어디는 음기가 폭발하고 뭔가 에너지가 달라.
이런 시간의 배 속에도 12동물이 있고 그 시간 1년도 보세요. 여기는 겨울이야. 추워. 그쵸? 네. 여긴 여름이야. 아주 더워요. 그쵸? 네. 더우면은 뭔가 활동성이 양기가 폭발해서 막 목이 마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런 에너지처럼 1년도 12동물에다가 배속을 시켜놨어요. 이건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할 거니까 지금 외우란 뜻이 아니야. 네. 아, 뭔가 띠에 뭔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그 느낌만 받으시면 돼. 하루에도 이렇게 12동물로 비유를 해놨고 1년에도 왠지 한낮은 한여름하고 비슷할 것 같잖아요. 한밤중은 왠지 한겨울하고 비슷할 거 아니야. 네. 아침에 뭔가 막 튀어나오려고 하는 건 왠지 봄하고 비슷할 거 아니야. 그쵸? 네. 네. 왠지 가을에는 어떤 에너지를 안으로 이렇게 갖고 들어갈 거 아니야. 그쵸? 그쵸. 그런 에너지랑 비유를 아주 적절하게 잘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띠 에너지를 공부할 때나 하루나 1년이나 이렇게 할 때 이게 똑같이 일치해요.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써요? 내가 몇 년도 몇 월 달에 몇 시에 태어나면 그 에너지를 이해하기가 되게 편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종합해 놓으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고 사주팔자를 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제 명리학에 자기가 전문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고생을 해서 그 진리를 터득하면 되는 거고 아 나는 그 정도는 어렵다. 뭐 시간도 없고 그 정도까지는 나는 도전할 의향이 없다. 그냥 띠만 알고 좀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요 띠만 공부를 제대로 해도 사람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에 기대를 갖고 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막 외우시면 안 돼. 여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지금 지금 우리 지금 띠 공부에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뭐 초급편이란 말이에요. 네. 중급이나 고급으로 넘어가는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초급편이니까 앞으로 이런 공부를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초급편이라고 너무 토끼는 뭐 귀여워요. 쥐띠는 뭐 기억력이 좋아요. 말띠는 뭐 날라다녀요. 뭐 이런 공부만 해갖고는 재미는 있겠지만 그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자 보세요. 띠의 세계라는 거는 띠의 세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띠의 세상. 띠의 세상은 결국엔 뭐예요? 인간 세상이겠죠. 네. 띠 세상이 결국엔 인간 세상이에요. 왜? 인간은 결국에는 12띠밖에 없잖아. 그럼 12띠를 다 합쳐놓으면 그게 뭐예요? 인간 세상일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공부는 왜 하는 거야? 인간 세상은 결국에는 12띠로 되어 있는데 인간 세상이라는 게 사람들 간의 관계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관계는 결국에는 12띠의 관계일 거 아니야. 그럼 12띠의 특징을 알면은 그 관계를 풀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 소통이라 그래, 소통. 풀어가지 못하는 걸 뭐라 그래? 불통이라 그래, 불통. 네. 소통을 해서 이해를 한다고 그래요. 불통을 하면 뭐 해야 돼? 오해, 갈등, 싸움, 이런 거라 그래요. 자, 결국에는 12띠에 이런 복잡한 관계가 발생을 하는데 12띠를 알면 뭐가 돼요? 소통과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 세상이 훨씬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작품,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릇을 만든다든가 미용을 한다든가 패션을 한다든가 방송을 한다든가 그쵸? 네. 건축을 한다든가 음식을 요리한다든가 각각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양띠들이 만들어내는 음식의 특징이 있고 호랑이띠가 만들어낸 그 소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양띠들은 소스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호랑이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호랑이띠 요리사가 만든 셰프가 만든 음식은 어떤 맛이 아주 톡 쏘는 맛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닭띠들의 행동 패턴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른데 그 다른 12띠가 인간 세상을 이루고 있고 그 12띠의
활동으로, 소통으로 모든 작품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 결국엔 뭐예요? 12띠의 공동 작품이 인간 세상의 결국엔 모든 작품이에요. 어? 자, 우리가 그럼 앞으로 띠에서 공부할 건 뭐예요? 우선 첫 번째는 사람의 개인, 그쵸? 개인의 12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12띠가 다 다르죠? 본질, 기질, 적성, 관심사, 그쵸? 성향,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잠재력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하기도 하고, 엉키기도 하고, 그쵸?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소통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의 관계성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12띠를 모르면 대화를 해도 자꾸 꼬이겠죠. 12띠를 알면은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어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구나, 또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구나, 저런 쪽에 관심을 더 갖는구나, 그렇게 하겠죠. 네. 그래서 이 12띠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12띠 관계를 이제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궁합이라 그래요. 그 궁합이라는 거는 남녀 간의 궁합이라는 게 아니라 12띠 간의 관계성을 궁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공부를 이제 할 거고, 하여튼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 간의 관계 공부를 할 거예요. 띠에서. 띠도 할 게 많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지명리학당이라고 했잖아요. 요 간은 정신이란 뜻이고요. 지는 육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요? 정신과 육신을 공부하는 간지명리학당인데, 간지명리학당에서는 특별하게 띠에서 요 공부도 같이 할 거예요. 무슨 공부? 자연, 시간의 12띠, 시간의 12띠 공부를 해서 내가 2019년에는 어떤 걸 기준점으로 삼는다. 2020년에는 어떤 걸 기준점으로 삼는다. 2021년에는 어떤 걸 기준점으로 삼는다. 이 부분까지도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띠에서 할 게 되게 많네요. 의외로. 그쵸? 개인의 잠재력 적성을 발견하는 공부를 할 것이고, 또 뭐예요? 자연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시간이에요. 자, 2019년에 기해년에는 돼지띠 해라는 뜻이에요. 그 돼지띠 해는 세상이 어떤 기운이 펼쳐지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판단을 할 것이고, 2020년에는 어떤 기운이 펼쳐지니까 어떤 행동이나 어떤 판단을 할 것이고, 이런 기준점 공부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띠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띠도 있지만 뭐예요? 여기 자연. 어차피 원래는 자연이 전체 집합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전체 집합인지 알고 자연을 이렇게 뭐 누리기도 하고 자연한테 미안한 짓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주 자연, 지구 자연이 더 전체 집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주 자연의 변화 원리도 이 12년의 흐름으로 흘러가요. 왜? 우주 자연도 뭐가 있으니까? 형체가 있으니까. 그쵸.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은 12단계의 흐름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 공부까지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 공부 내용이 뭔데요? 그건 앞으로 하면 되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설명을 쉽게 해드릴 테니까, 이 자연의 12띠는 어디서 강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명리학의 사실은 진짜 묘미고, 명리학의 진짜 최대 멋있는 점인데, 지금 이 부분은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뭐 어렵기도 해서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현실에 맞게 설명하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띠도 사실은 뭐예요? 그냥 무슨 띠는 어떻다, 무슨 띠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 동영상이나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강의도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좀 재미 위주 이런 내용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한번 동양의 명리학이 그렇게 뭐 수준이 높고 멋있대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멋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지 그걸 한번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공부는 하실 필요가 없어. 그냥 이런 공부 하실 시간에 책 읽는 게 더 좋아. TV 보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제대로 공부하려면
좀 수준을 어떻게 해요? 좀 높여서 그렇죠. 갑자기 높이면 좀 어려우니까 밑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은 막연하게 지금 들리실 거야. 그런데 앞으로 12띠에서는 인간의 12띠도 있지만 모두 자연 시간의 12띠도 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어떤 걸 조심하고 그쵸? 그런 것까지 다 강의를 해드릴 것이다.